다시 다방으로 간 영수. 영수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겠다던 그 다짐은 몇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미정은 어두운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셋째를 업은 채로. 아이는 등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고 있었지만 미정의 눈은 한치의 졸음도 없이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시계가 자정을 넘겼다. 1시, 2시. 또야. 또 이러는 거야. 미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어내렸다. 희망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건가? 손바닥만 한 불씨처럼 금방 꺼져버리는 건가? 영수가 들어섰다. 술 냄새가 그보다 먼저 마당을 가득 채웠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나갔다. 등에 아이가 무거워 허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꼿꼿이 서서 남편을 맞았다. 또 이렇게 늦으셨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혔지만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시끄럽다. 피곤하다. 그의 말투는 차가웠다. 아니, 차갑다는 표현도 부족했다. 무관심. 그건 차라리 얼음장 같은 무관심이었다. 영수 씨, 셋째가 열이 있어요. 낮부터 계속. 당신이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한테 데려갔으면 됐잖아. 나한테 왜 그래? 미정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등에 아이가 깨어 끙끙거렸다. 열기가 미정의 등을 뜨겁게 달궜다. 아프다는데? 아이가 아프다는데?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아이를 달래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가정에 집중하겠다던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다시 다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그 사실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수의 발걸음은 자석에 끌리듯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를 탓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영수가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자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오셨어요? 오늘은 더 힘들어 보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미정의 떨리는 음성과는 달리 순자의 목소리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다. 여기 와야 살 것 같아. 집에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순자는 따뜻한 커피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영수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 집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만 하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아니, 피로라기보다는 해피였다. 현실로부터의 도피였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집에 가면 아내는 쪼아대고 애들은 울어대고 한숨 쉴 틈이 없어. 힘드시죠? 다 알아요. 여기서는 편히 쉬세요. 영수는 그녀의 손길에 눈을 감았다. 이 순간만큼은 편안했다. 집의 무거운 공기도 아내의 원망 섞인 눈빛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여기서는 들리지 않았다. 영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라는 이름의 늪 속으로. 그리고 그는 그것이 늪인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다방에 앉아 있었다. 순자는 영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영수는 그녀의 위로에 기댔다. 순자야, 너는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아무것도요.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녀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지만 영수는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영수의 발걸음은 점점 집에서 멀어졌습니다. 미정과 아이들은 그의 뒷전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그의 삶에서 지워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을에는 다시 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비밀은 없는 법이니까요. 미정은 빨래통을 들고 우물가로 갔다.
셋째를 등에 업고 큰아이의 손을 잡고 저기 영순의 마누라 온다. 쉿. 불쌍해. 저렇게 애 업고 다니는데 남편은 딴 데 가 있으니. 미정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등에 박히는 따가운 눈길들.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다. 우물가에 빨래통을 내려놓고 묵묵히 빨래를 시작했다. 영수 씨, 또 다방 들락거린다더라. 거의 매일 밤이래. 미정의 손이 멈췄다. 빨래를 문질러대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 여자랑 아주 떼어놓을 수 없나 보더라. 저번에 시장에서 봤는데 둘이 붙어 다니던데. 미정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귀가 멍멍했다. 주변의 소리들이 물속에 있는 것처럼 멀게 들렸다. 안 돼. 설마.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 배불렀다는 소문도 있던데.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다. 등에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미정은 아이를 달랠 힘조차 없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나한테 맹세했잖아. 결국 그 소문은 미정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미정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정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빨래는 그대로 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미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루에 주저앉아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았다. 왜? 왜 또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아이들 때문에라도 집에만 있겠다고.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마당에 흩어졌다.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다음 날 저녁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아니 절망을 확인할 각오를. 미정은 셋째를 이웃집에 맡기고 다방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다리가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아니길. 제발 아니길.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미정은 다방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실내. 그녀는 창문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봤다. 영수가 있었다. 순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순자가 영수의 손을 잡았고 영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미정의 세상이 무너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미정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영수 씨. 다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됐다.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자는 황급히 손을 빼냈다. 미정아. 너 왜 여기? 왜 여기냐고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순자가 놀라서 일어서다가 컵을 떨어뜨렸다. 컵이 산산조각 났다. 그 조각들처럼 미정의 마음도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어머, 형님. 이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설명해 보세요. 내 남편이랑 손잡고 앉아 있는 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정아, 오해야? 그냥 커피 마시러 온 거야. 커피요?
매일 밤 이렇게 늦게까지 커피 마시러 오는 거예요? 집에 아픈 아이 두고. 그 순간 미정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다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 동정 어린 눈빛들. 미정은 그 모든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치욕과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형님, 사실은 사실은 뭐예요? 순자죠. 저 아이 가졌어요. 시간이 멈췄다. 미정의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순자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아이를 가졌다고? 라고? 죄송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미정의 몸이 휘청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세상이 빙빙 돌았다. 셋째를 낳은 지 겨우 3달. 3달밖에 안 됐는데? 안 돼. 그녀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미정아, 진정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손대지 마세요. 당신이 날 어떻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감히?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폭발할 것 같았다. 나는 당신 아이 셋을 낳았어요. 셋째는 이제 겨우 100일도 안 넘었어요. 내 몸은 아직 회복도 안 됐어요. 밤마다 아이전 물리느라 한숨도 못 자요. 그런데 당신은 말이 끊겼다. 미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요? 미정은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에서 불꽃이 튈 것 같았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이 가정이 뭔지 알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남편 뒷바라지가 뭔지 알아요? 형님, 당신은 그냥 좋은 것만 가져가면 되죠. 남편이 웃는 얼굴로 당신한테 올 때만 보면 되고. 하지만 나는 매일 밤 아픈 아이 달래고 빨래하고 밥하고 시어머니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기만 했다. 당신은요?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아이들 때문에라도 정신 차리겠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내 인생을, 우리 아이들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다방 안의 사람들도 숙연해졌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형님, 저는 이 아이를 혼자서라도 키울 거예요. 형님 가정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건드리지 않는다고요? 이미 다 무너졌는데, 당신들이 이미 다 무너뜨려 놓고? 미정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도망쳐야 했다. 이혼이에요. 이혼할 거예요. 당신 맘대로 사세요.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미정은 다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밤거리로, 어둠 속으로. 미정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추운 가을밤이었지만 미정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다른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었다. 이혼.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하지만 곧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아이들은 어떡하지? 셋이나 되는데. 이혼하면 우린 어떻게 살아? 미정은 길가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땅이 그녀의 몸을 식혔지만 가슴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별들처럼 그녀의 삶도 한때는 빛났었다. 영수와 결혼하던 그날, 첫 아이를 낳던 그날. 그때는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미정은 벌떡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셋째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웃집에 맡긴 아이가 울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아이들 때문에라도. 미정은 눈물을 닦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엄마였으니까.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 미정은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마루에 앉았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결혼 사진이 들려 있었다. 젊고 행복했던 그때의 자신과 영수.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가정을 버린 남편, 그리고 또 다른 생명. 이 모든 현실을 미정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아이 셋을 키우며 혼자 서야 하는 그녀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을까요? 미정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소리 없이. 아이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되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